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조사론 현일송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조사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에는 두 가지 과목이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사회복지조사론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25문제씩 이제 50문제, 총 50문제이고 50분 안에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꼭 1분 안에 풀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25분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분배를 해서 사회복지조사론을 푸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제2 영역에서 1교시의 두 번째 제2 영역 시간인데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가 처음 우리 책에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적 방법에서는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다양한 내용들 개념에서 소개를 드릴 테지만 가장 많이 꼭 출제되는 것들은 연역적 귀납법의 방법 비교죠. 그래서 연역적 연구, 귀납적 연구 조사에서 비교, 특징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같이 학습해 볼 거고요. 그래서 연역은 우리가 이론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경험과 관찰을 해서 일반화한 어떤 결과를 이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연역적 방법이 있고, 귀납은 뭐예요, 여러분? 경험과 관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기억, 경험과 관찰이다. 다 기억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경험과 관찰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관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 관찰에서 이론이 되는 부분이고, 연역적 조사는 여기 이론이죠. 동그랗게 이응이 똑같죠. 그래서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경험과 관찰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연역적 방법과 그다음에 귀납적 방법이 어떤 상호 보완성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상호 배타적이다. 뭐 이런 부분, 어떤 게 더 뭐 우열로 가릴 수 있다,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부분은 틀린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뭐 실증주의, 그리고 후기 실증주의, 또 해석주의, 그다음에 우리가 쿤의 과학적 혁명, 포퍼 반증주의, 그리고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부분들 이제 문제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에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학적 혁명에서는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그리고 혁신적으로 이루어진다, 점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누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주요 핵심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증주의는 어떤 경험주의, 그래서 경험과 관찰을 통해 일반화, 보편화, 객관화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래서 후기 실증주의는 이 실증주의에서의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후기 실증주의에서는 100% 어떤 잠정적인 실체가 있다, 독립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이제 실증주의에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면서 모든 인간이 포함된 어떤 연구는 100% 확신할 수 있는 모두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이고 잠정적으로 어떤 관주관성, 이런 부분에 후기 실증주의 연결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해석주의는 우리는 어떤 객관적이고 일반화가 목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떤 경험, 주관적인 의미,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증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도 어떤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 개념에서 우리가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중요하게
또 다뤄지는 문제, 한 문제 이상씩 꼭 드러나고 있는데 사회조사의 윤리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이 그만큼 우리가 이런 인간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의 원칙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사회복지 조사의 윤리 부분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조사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다양한 우리 개념들로 한 5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이 챕터 1에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조사의 유형은 뭐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횡단적인 조사, 한 시점에서만 하는 횡단적인 조사, 아니면 시점을 둘 이상을 하는 종단적인 연구, 시간적인 차원에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변수 통제에 따라서는 어떤 뭐 순수 실험의 설계, 그리고 우리가 유사 실험 설계, 전 실험 설계, 비실험 이런 부분들 구분도 할 수 있고, 또 탐색적 연구, 그리고 기술적 조사 연구, 그다음에 설명적 연구, 인과관계를 하는 설명적 조사 부분의 목적에 따라서는 또 구분이 될 수 있다 등등의 조사의 유형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가설과 연가설에 대해서 아셔야 되죠. 어떤 조사를 위해서는 우리는 연구 문제에 우리가 시작이 되죠.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 관심사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조사 문제, 조사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은 이제 가설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설은 두 변수 이상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인데,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로 표현되는데, 이 가설에 대해서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우리가 본 그 개념 이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가설, 연가설은 우리가 이제 기무가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무가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되는 개념은 연구가설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뭐뭐와 차이가 없다. 뭐와 뭐는 변수 간에 이제 차이가 없다. 아니면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반증을 위한 우리가 연가설을 세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연가설이 기각되면 연구가설이 채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수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작화,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량적인 수치화할 수 있는 경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사 가능한 변수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뭐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개념들을 개념화를 하고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개념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작적 정의, 수량적인 의미를 두는 조작적 정의를 해서 우리가 검증 가능한 변수로서 연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 조사 연구의 이제 설계 부분에서는 조사 설계 한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뤄보겠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뭐 성숙, 그리고 검사 효과, 모방, 개입 확산, 그리고 외부 사건, 통계적 회귀, 그다음에 뭐 중도 탈락, 상실 요인 등등의 우리가 내적 타당도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특징들을 다뤄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적 타당도, 우리가 외적 타당도를 보기 위해서는 내적 타당도는 어떤 인과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보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외적 타당도는 어떤 일반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뭐 조사의 반응성, 플라시보 효과, 호손 효과, 그리고 조사의 대표성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도, 그리고 저해하는 요인을 그러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처치를 할 건지 부분들을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실험 설계와 단일 사례 설계예요. 그래서 실험 설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독립 변수의 조작, 뭐 예를 들면 어떤 개입을 통해서 실험 집단에 개입을 했느냐, 조작을 했느냐, 자극을 줬느냐 이러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통제 집단과 또 통제 집단, 실험 집단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작위 할당을 하느냐 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험 설계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이 모든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이제 순수 실험이에요. 실험적인 부분 내적 타당도가 높은 순수 실험. 그리고 순수 실험 설계에는 우리 솔로몬 4 그리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통제 집단 사후, 요인 설계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내적 타당도 높은 거는 유사 실험 설계이다. 그래서 비동일 통제 집단, 그리고 단순 시계열, 복수 시계열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실험 설계에서는 원시 실험 설계라고도 하죠. 세 번째 거기서는 1회 사례 연구, 그다음 단일 집단, 뭐 사전 사후 이런 부분들 포함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비실험 집단 이 있다라는 거, 실험 설계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 실험에서는 순수 실험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거, 그리고 우리가 유사 실험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결여된 거,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쉽게 문제를 또 풀어볼 수 있는 개념들을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그 실험 설계에 있는 다양한 조사 설계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사례 설계 유형에서도 우리가 어떤 유형이나 어떤 특징들을 어떻게 갖는지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같이 개념 문제에서 문제도 풀어보고 개념 이해를 하면서 학습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측정과 이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측정과 척도는 이제 4개가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측정과 자료 수집 쪽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측정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척도에 대한 부분, 다양한 척도들 나올 수 있죠. 뭐 서스톤, 리커트 척도, 그리고 뭐 거트만 척도 등등의 어떤 특징들을 척도들이 가지는지 우리가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 그래서 신뢰도는 어떤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타당도는 정말 그 내용의 개념을 잘 포함하고 있고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도 뭐 반분법이라든지 검사 재검사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 다양하게 대안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타당도도 우리가 뭐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그다음에 개념 타당도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내용과 문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그래서 설문조사 및 질문지 작성, 설문조사의 유형 비교, 설문조사도 이제 다양하게 우리 질문지 작성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설문조사의 유형들도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뭐 우편 설문지 아니면 뭐 전화로 하는지 우리가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우리가 심층 면접을 할 건지 등등 자료 수집 방법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부분, 특징, 장단점 이런 부분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거 같이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설계에서는 첫 번째 이제 연구 문제를 가지면 우리가 연구 문제가 있어야 시작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관심이 있는 부분 그리고 연구 필요성을 가지고 조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이제 가설 설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조사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설계하게 되고 네 번째 조사 설계에서 자료 수집 방법을 정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료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료 분석을 하고 여섯 번째는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 설계에 있는 방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이 챕터에서 전체적인 챕터에서 공부를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앞쪽에 챕터 2에 나온 거는 이제 가설 설정의 부분에서 가설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조사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뭐 표집이나 어떤 표집 방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게 적절한지 그리고 자료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학습하게 되고요. 자료 수집 방법은 여기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우리의 지식을 얻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사 설계 과정을 알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표본조사와 욕구조사, 우리는 모집단 전체를 전수조사를 모든 연구에서 할 수는 없어요. 시간과 비용과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표본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표본조사에 필요한 두세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표집 과정의 용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뭐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표본의 크기가 또 클 때는 어떤 신뢰도를 뭐 높일 수 있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우리 표본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어떻게 적당할 수 있는지 각각의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도 어떤 표본의 크기가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표집 방법도 뭐 확률 표집이라든지 아니면 무작위 할당으로 이제 랜덤으로 하는 확률 표집이라든지 그리고 표집 방법에서도 비확률 표집, 내가 편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편의, 임의, 유의적, 뭐 눈덩이, 할당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비확률 표집에 대해서도 비확률 표집은 무작위 할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률 표집과 또 비확률 표집에 들어가는 각각에 있는 특성들과 또 문제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욕구조사. 그래서 우리가 사회조사를 하는 게 어떤 뭐 가설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욕구조사를 해서 더 맞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어떤 것들을 개발하기 위함도 있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데 욕구조사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 5의 연구 방법론.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조사 설계에 있어서 각각의 이제 뭐 특징들, 개념들, 그리고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특징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다 연구를 했다면 우리가 지식의 이제 연구 방법론을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자료 분석,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기록이나 뭐 통계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2차 자료 비관여적 관찰, 참여적, 비관여적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자료 분석이나 내용 분석법에 따라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특히나 내용 분석법에 요즘에는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분석이나 특히 내용 분석법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질적 연구와 그럼 양적 연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고 질적 연구에는 어떤 연구들이 이론들이 있는지 우리가 뭐 문화기술지 아니면 근거 이론 등등의 질적 연구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역적이랑 귀납적 조사도 비교했지만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도 이제 우리 포괄적으로 어떤 구분이 될 수 있는 이제 맥락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요즘에는 또 질적 조사를 또 많이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적 조사뿐만 아니라 앞에 조사 설계 이런 부분은 이제 양적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이 설명이 되잖아요. 질적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 그래서 질적 연구의 특징, 이 연구를 왜 하는지 어떤 문제들이 또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챕터 5까지 보시면은 그 전체적으로 우리 시험에 대한 준비는 이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념 정의도 이제 하게 되지만 중요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단어 만 알고 계시면 사실 문제를 푸는 데는 그 개념을 어떻게 이론과 문제풀이에서 연결을 하는지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념 이론에 가셔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리엔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조사로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이러한 그 변화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잘 학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념 이론에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